오늘 공부할 시는 윤동주 선생님의 별에는 밤이에요. 워낙에 유명한 시고요.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요. 별의 의미와 벌레의 의미, 화자의 정서를 이해하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1941년에 이 시를 지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유시고요. 서정시입니다. 반성적이고요. 고백적, 상징적이에요. 주제는요,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추억과 자아 성찰입니다. 이 시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아름다웠던 유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부끄러운 자아를 성찰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1년과 3년을 살펴볼게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시간을 포괄하는 시적 공간이에요. 가을로 가득 찼다란 얘기는요, 이 쓸쓸함과 소멸의 정서를 뜻하고요.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하다라는 건 아름답고 순수한 이상을 뜻해요. 그래서 이 별은 구원의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낸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이라고 했죠. 추억과 사랑과 고독과 동경과 또 시와 가족, 친구, 이웃, 동물과 시인, 그러고 보니까 제가 다 좋아하는 말들이네요. 이제 다 못 헤아린다는 것은 이상 실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직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이라는 건 이상 실현을 다 못했지만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1년에서 3년까지는요. 별을 보는 화자와 별에 대한 상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마지막 행을 보면 화자의 감정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 연에 나타난 것들은요, 별을 보면서 느낀 상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열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그리움 안식의 대상이죠.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을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사연에 나타난 그리움을 구체화했다고 할 수 있어요. 폐, 경, 옥 이런 이름들은요, 유년 시절을 함께했던 중국인 소녀들의 이름이고요. 프랑시스 잠은 프랑스 시인이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 너무나 유명한 독일 시인이죠.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추억과 현실의 거리감을 뜻해요. 그래서 그리움이 간절해지는 부분이고요.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이 별이 이상향이라면 이 이상향이 까마득하게 멀리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북간도라는 과거해상의 구체적 공간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4에서 7년까지는요. 과거에 대한 상념과 그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무엇인지라는 부분은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가치, 아름다움, 순수를 뜻해요. 자신의 이름을 썼다가 이건 자아 성찰이죠. 흙으로 덮어버렸다는 건 부끄러운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따는 밤을 새워 오는 벌레는 이 밤은 암담한 현실이겠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일제강점기라고 할 수 있어요. 밤을 새워서 벌레가 온대요. 벌레는 이 벌레가 감정이입의 대상이죠.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이 부끄러운 이름은 행동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아에 대한 성찰이에요. 벌레가 우는 게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해서래요. 즉 자신이 지금 이 부끄러운 이름을 가지고 슬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에서 9연에서는요.
현재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과 자아 성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그러나 라고 하면서 시상이 전환되고 있네요. 겨울이 지나고, 이 겨울은 암담한 현실이겠죠. 일제강점기를 뜻합니다. 나의 별에도 봄이 온다고 했어요. 이 별은 조국을 뜻하고요. 희망과 생명을 뜻해요. 봄이 왔다라는 건 조국 광복을 말하겠죠.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다. 무덤과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이 부분은요, 자기 희생, 속죄양의 모티브라고 할 수 있고요. 파란 잔디와 풀은요, 희망과 생명, 또 부활, 소생의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10년으로 이 시는 끝나는데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생의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이 시의 화자는 나예요. 별을 헤아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움과 부끄러움에 또 희망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끄러움의 시인이라고 불렸던 윤동주 선생님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생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났지만 진지함과 또 의식이 있었던 이런 시를 통해서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잘생겨서 좋아하기도 하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3대 꽃미남 시인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시 이 별에 있는 밤을 올리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별을 해 있는 밤을 보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슬공하세요.